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11월 19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랑 같은 모임에 있는 어느 형님의 이야기인데, 그 형님이 운동을 하시다가 겪었던 실제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이 형님이 원래는 등산을 하셨었다가 등산을 접으신 후에 한동안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몸이 자꾸 굳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이제 야외 운동은 끝이다를 외치시고는 실내 가까운 곳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막 찾아봤대요. 그러다가 간택을 받은 운동이 바로 배드민턴이었습니다. 나름 운동량도 많을 것 같고 그때 한참 배드민턴 열풍이 막 불던 시기라 이번엔 돈 좀 쓰셔서 장비도 구입하고 옷까지 맞추셨어요.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 클럽까지 가입을 하셔서는 클럽 회비도 내시고 사람들도 사귀고 뭐 그렇게 나름 모임자리도 나가시면서 그래 이게 사람 사는 재미다 를 외치면서 열심히 운동을 다니셨나봐요. 매일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일찍 운동을 나가셔서는 회원들과 배드민턴을 치시는 걸로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뭐든 한번 시작하시면 엄청 열심히 하고 끝을 보시는 분이라 클럽도 거의 매일 1등으로 나가셔서는 회원분들과 그렇게 게임을 즐기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평소처럼 아침 일찍이 체육관에 나갔다고 합니다. 언제나처럼 본인이 1착으로 도착하신 줄 알았는데 벌써 어떤 젊은 여성 회원이 체육관에 나와서 운동을 다 했는지 장비를 정리하고 있더랍니다. 와, 저 사람도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짐을 정리하고 있던 그 여성분에게 인사를 건넸다고 해요. 왜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인사 나누고 하잖아요.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형님을 향해 그 여자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말없이 미소로만 화답을 하더래요. 그 모습을 본 형님은 심장이 쿵 하고 설레어버린 거죠. 나이는 좀 있었어도 그냥 돈 버는 낙으로 사셨던 형님인지라 거의 모태솔로에 가까웠었거든요. 그런 분에게 젊고 건강한 운동하는 여자의 아름다운 미소는 형님의 늙은 방심을 흔들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그렇게 형님께 미소로 화답한 그 여자는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 체육관 밖으로 나갔고 형님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첫눈에 꽂힌 거죠. 그리고 형님은 그 후 매일 그녀를 본다는 생각에 그 시간이면 꼭 체육관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형님이 체육관에 도착할 때면 그녀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잠깐 인사를 나누는 거 이외엔 더 이상의 만남을 가질 수가 없더랍니다. 그렇게 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문득 형님은 이상한 걸 느꼈다더군요. 그게 뭐냐 하면 배드민턴이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녀와 배드민턴을 치는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긴 했지만 자기가 오기 전에 먼저 집에 간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한 날은 드디어 이 형님이 용기를 냅니다.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는 그녀에게 말을 건넨 거예요. 저기 잠시만요. 저희
매일 얼굴 마주치는 것도 인연인데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녀는 빙긋 웃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선뜻 알려줬다고 합니다. 형님이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짝사랑으로 냉가슴앓이를 하던 형님은 전화번호까지 알게 되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대요. 그 후 그 여자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밖으로 나갔는데 형님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심정이 들어서 곧장 그 여자를 쫓아나갔다고 합니다. 주말쯤에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는 그런 약속을 잡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그녀가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녀가 나가곤 불과 10여 초밖에 안 지났는데 막상 밖에 나와보니까 그녀가 어디에도 안 보이더랍니다. 그 주변은 만약에 사람이 나와서 바로 뛰었다 하더라도 도저히 시야에서 사라질 만한 그런 골목 같은 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때 매일 보는 회원 하나가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형 쪽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형은 인사를 하고는 혹시 자기 나오기 전에 바로 나온 여자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물었는데 그 회원은 이상하다는 듯 형을 막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 회원이 말하길 자기가 이쪽으로 오면서 계속 체육관 방향을 쳐다보면서 왔는데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갑자기 형이 뛰어나와서는 뭘 뚫레 찾길래 반가워서 불렀다는 거예요. 형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가 귀신인 걸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돼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체육관에 갔는데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그녀가 그날은 보이지를 않았대요. 뭐 하루쯤 결석할 수도 있지 하는 생각에 애써 자신을 위로했지만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나 때문에 불편했나? 하는 생각에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녀가 체육관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애가 탄 형님은 오전 내내 망설이다가 점심시간 때쯤에 그녀가 알려줬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번 신호음이 가다가 척컥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는데 드디어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설렘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아주 굵은 목소리를 가진 젊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자 형님은 너무 놀란 거예요. 혹시 남편이 있는 유부녀거나 애인이 전화를 받은 건 줄 알고요. 그래서 당황한 형님은 곧장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괜히 쓸데없이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형님은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한번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전화를 받은 그 남자에게 자기소개를 하고는 이제 체육관에 같이 다니는 회원인데 이분이 며칠째 안 나오셔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 괜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자가 한참 동안을 말이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폰 주인 남동생인데요. 저희 누나 혹시 언제 보셨어요? 그 동생이라는 분은 누나를 언제 보셨으며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꼬치꼬치 캐묻더랍니다. 형님은 기분이 나빴지만 자신이 먼저 결례를 한 거란 생각에 차분히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었다고 해요. 제가 연락처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출석을 안 하셔서 걱정돼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러자 한참을 말없이 듣기만 하던 남자가 이윽고 그러더랍니다. 아, 그런데 저희 누나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얼마 전에 49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나 핸드폰은 누나가 죽은 줄 모르고 전화오는 지인들이 있어서 그걸 알려주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형이 전화를 걸었던 날 안 그래도 이제 전화를 해지하려고 통신사를 방문하려고 하던 참이었답니다. 그러면서 누나가 평소에 운동하던 체육관이 거기였다면서 배드민턴을 그리도 좋아했는데 거길 매일 갔었나 보다며 엄청 서럽게 울더래요. 그리고는 그래도 누나의 마지막을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잊지 않더랍니다. 형님은 전화를 끊고선 멍해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모태솔로 노총각의 첫사랑은 어찌 엮여도 그렇게 슬프게 엮였는지 그렇게 귀신과 이룰 수 없는 짝사랑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나름 사랑과 영혼 같은 그런 스토리를 기대했지만 그 뒤론 한 번도 그녀를 본 적이 없었고 그날부로 형은 배드민턴을 접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좀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